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지었고요. 히스토리스는 탐구라는 의미이고 아포덱시스는 서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탐구한 것의 서술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양 문명사에서 최초의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앞과 뒤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보시면 호메로스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을,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내부에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그리고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헤로도토스는 처음으로 역사 기록의 형태를 띈 작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작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메로스는요, 서사시의 형태로, 즉 이야기의 형태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역사서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 일리아스부터 보시자면요,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고 있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있고요. 미남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의 헬렌의 왕비가 사랑에 빠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가 멀쩡한 남편이 있는 헬렌의 왕비를 트로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한 덕분에 그리스에서 침공을 하게 되고요. 파리스 왕자의 형인 헥토르와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 군이 트로이에다가 목마를 놓고 철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이것을 승리의 상징물이라고 생각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안에 그리스 군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트로이는 결국 멸망했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일리아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그 전쟁이 끝난 이후로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10년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디세이아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여기 보시는 세이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있도록 내 손을 묶어다오 라고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세이렌들의 모티브가 된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를 살펴보죠. 1권에서 3권은 침략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터키, 그리고 트로이가 있었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오니아인들이 페르시아에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그리스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본격적인 페르시아 전쟁, 크세르크세스가 침공하면서 육지에서는 테르모필라이, 그리고 바다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져서 그리스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영화로 육지에서의 301탄, 바다에서 302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는 여기 보시는 이렇게 조그만한 빨간색, 그리고 터키의 서부 해안선에 있는 여기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오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면서 마라톤 전투가 있었고요. 승전보를 본국에 알리면서 42.19km를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 현재 일하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육지전에서 있었던 테르모필라이 전투, 그리고 해전의 살라미스 해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서양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는 민주국가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독재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겔이 말했던 역사 발전의 단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이 잘 살고 있는 페르시아는 유아기에 속하고 귀족정과 민주정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는 훨씬 나은 문명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문명이 선진 문명인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민주국가였던 그리스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나쁜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을 가지면서 다른 문화, 종족, 사상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외적이 물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는 그리스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힘을 합쳤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기기는 하지만 결국은 두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이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가 힘을 키우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것이 투키디데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와 로마의 아주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영웅전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의 기원이 되는 로물루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꽃피운 인물 페리클레스, 그리고 로마의 키케로,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 로마를 황제정으로 이끌어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패한 로마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라쿠스 형제, 그리고 로마의 형성기에 로마와 호각을 다투던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맞붙었던 스키피오의 이야기가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리스는 어떻게 거대 제국인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었는가? 민주주의 국가였던 그리스가 독재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이긴 것이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